매일 새벽 5시 나는 아파트 경비실의 형광등을 가장 먼저 켠다. 차가운 불빛이 천천히 퍼지며 어둠을 밀어내는 순간 나는 언제나 같은 생각에 잠긴다. 이곳이 내 마지막 정착지가 될 줄은 몰랐다고. 이름은 한도윤. 사람들에겐 그냥 도윤 아저씨다. 하지만 2016년 이전까지의 나는 벽을 캔버스로 삼던 벽화 화가였다. 고향 군산의 공장 담벼락, 학교 복도, 마을회관 외벽에 색깔을 입히는 일이 내 전부였다. 그해 조선업 구조조정의 태풍이 군산을 휩쓸 때 내가 일하던 공장도 문을 닫았고 내 삶도 함께 접혔다. 오른손을 볼 때마다 그 시절이 떠오른다. 몇 해 전 용재 사고로 화학 화상을 입은 손등은 지금도 얇은 실리콘 압박 장갑 안에 숨겨져 있다. 매끄럽던 손가락 사이로 페인트가 스며들던 따뜻한 감촉 대신 이제는 차갑고 인공적인 재질만 느껴진다. 그 뒤로 붓을 놓고 여러 트미를 전전하다가 결국 이 경비실에 정착했다. 도망처럼 왔던 곳이 어느새 일상이 되었다. 이 단지에는 특별한 아이가 하나 있다. 미나린, 중학교 2학년. 매일 저녁 미술 영재반을 다녀오는 아이다. 무거운 화구 가방을 끌고 현관을 지날 때마다 나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 작은 뒷모습을 지켜본다. 어깨가 늘 움츠러들어 있고 발걸음에는 피로가 배어 있다. 할인의 엄마 정나영 씨는 단지 근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림으로 대학, 스펙으로 장학금을 꿈꾸는 현실주의자다. 가끔 분식집 앞을 지날 때 보면 그녀는 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김밥을 싸거나 떡볶이를 젓거나 잠시도 쉬지 않는다. 그 모습에서 생계를 짊어진 어머니의 무게가 느껴진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늘 어둡다. 마치 잠긴 창문처럼 닫혀 있다. 무거운 화구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도 그 안에 뭔가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림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밤이 깊어지면 복도 끝에서 연필 긁는 소리가 들린다. 처음엔 숙제하는 소리려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긋고 있는 소리였다. 규칙적이면서도 절망적인, 마치 갇힌 새가 창을 긁는 것 같은 소리. 비가 내리던 어느 밤 나는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콘크리트 기둥 하나가 유독 우울해 보였다. 습기와 시간이 만든 얼룩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몇 해 동안 보아온 그 기둥이지만 그날 밤만큼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경비실에 남아있던 자투리 페인트를 가져와 작은 파도 하나를 그려넣기 시작했다. 오른손을 아끼며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선을 그어나갔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조용한 주차장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는데 뒤에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할인이 서 있었다. 화구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눈을 크게 뜬 채 내 손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아저씨가 그리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방금 그린 파도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살짝 문질렀다. 하얀 스컵 라인이 자연스럽게 번지면서 숨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만들었다. 페인트가 젖어 있어 쉽게 섞였다. 선은 숨을 쉬어야 해. 직선만 반복하면 보는 사람도 숨막혀. 할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호기심이라는 것을 보았다. 잠겨있던 창문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래 그리다 보면 알게 돼. 선도 사람처럼 살아있거든. 그날 이후 할인은 우연을 가장해 경비실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다. 영재반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혹은 분식집에 심부름을 가는 척하며 경비실 근처를 맴돌았다. 나는 규정 위반이 될까 조심스러웠지만 아무도 없는 계단참에서 짧은 스케치 팁들을 가르쳐 주었다. 선의 속도를 바꿔봐. 빠르게 긋다가 천천히, 그러다가 다시 빠르게. 손목의 무게를 느껴봐. 가볍게 터치하다가 누르고, 또 띄우고. 여백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봐. 그려질 곳만큼 그려지지 않을 곳도 중요해. 테크닉이 아니라 리듬을 가르쳤다. 그림은 기계적 재현이 아니라
호흡이라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할인의 스케치가 서서히 달라졌다. 영재반에서 배우던 기준자와 자, 채도표의 정확한 세계에서 빗물과 그림자가 만든 자연의 그라데이션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아이의 연필 끝에서 경직됐던 선들이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했다. 할인은 변화를 즐기는 것 같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점점 과감해졌다. 스케치북에 그어놓은 선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아저씨, 이거 맞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는 다른데.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느끼는 게 맞는 거야.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밤 11시 옥상에서 만나기 시작했다. 회색 난방 덕트 뒤편에는 작은 벽면이 하나 있었다. 규정상 금지된 일이지만 그 정도는 관리소장도 모를 거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나는 장갑을 낀 오른손을 아끼며 왼손으로 밑그림을 잡고 하리는 롤러와 스펀지로 세게 숨을 맞췄다. 첫날 밤 하리는 롤러를 손에 쥐고 한참 망설였다. 하리나, 선을 그리기 전에 먼저 듣자. 바람소리, 엘리베이터가 층을 지날 때 통통 울리는 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 하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어깨에서 긴장이 천천히 내려가는 게 보였다. 그리고 첫 롤링. 페인트가 슉 하는 소리를 내며 벽을 덮었을 때 하린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와, 이런 느낌이구나. 우리는 밤마다 그곳에서 작업했다. 물결 무늬 지붕들과 달빛에 젖은 나무들을 그려넣었다. 아파트 단지에 반복되는 직선들 사이로 자연의 곡선을 숨겨놓았다. 하리는 점점 대담해졌다. 롤러질에 리듬이 생기고 색을 섞는 손놀림에서 망설임이 사라졌다. 아저씨, 저도 이제 선이 숨쉬는 게 들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는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할인의 난 연습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재반에서 숙제로 내준 정확한 정물 대생을 내놓되 사과의 윤곽선에 아주 미세한 호흡이 살아났다. 과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영재반 선생 박서진은 할인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이 지역에서 입시 포트폴리오로 유명한 강사였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미나린, 누가 따로 가르치니? 요즘 선이 규범밖이야. 미술은 감상이 아니라 결과물이야. 입시에서는 정확성이 생명인데 내 그림이 흔들리고 있어. 그 말은 곧 의심의 시작이었다. 박서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는 할인의 변화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내려 했다. 주말 학원에서 모의 실기가 열렸다. 주제는 도시의 밤.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온사인과 교차로 빌딩의 불빛을 정확하게 재현해냈다. 기법은 완벽했고 구도도 안정적이었다. 입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그림들이었다. 하리는 한참 망설이다가 옥상에서 본 우리 단지의 어둠을 그렸다.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둔탁한 박스, 빨래줄에 걸린 흰 셔츠, 그 위로 스며드는 아파트 복도의 누런빛. 다른 학생들의 화려한 도시와 달리 평범하고 소박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진짜 사람들의 삶이 숨쉬고 있었다. 결과는 의외의 호평이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기술은 더 다듬어야 하지만 공기가 있다. 이 그림엔 사람이 살고 있어. 다른 그림들은 정확하지만 차갑다. 하지만 박서진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그는 할인의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이건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야. 그날 늦게 박서진이 단지로 찾아왔다. 경비실 유리문 너머로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모든 걸 파악한 사람처럼. 그의 시선이 내 오른손의 장갑에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 옥상에 무단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관리규정 위반입니다.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소장은 나를 불러 업무 규정을 읽어주며 목소리를 낮췄다. 도윤 씨, 이건 좀 곤란해요.
주민들 민원도 있고 회사 방침도 있고.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할 말도 없었다. 규정은 규정이었다. 그날 밤 옥상으로 올라가 보니 우리가 정성스럽게 그린 달빛의 물결 위로 회색 페인트가 무심하게 덮여 있었다. 깔끔하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지워져 있었다. 하리는 말없이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고 싶었지만 장갑 낀 손이 어색해서 그럴 수 없었다. 그림은 지울 수 있어도 내 손의 기억은 아무도 못 지워. 그거면 충분해. 며칠 뒤 단지에서 주민대상 자선 바자회가 열렸다. 여러 부스가 늘어서고 사람들이 북적였다. 분식 부스에서 나영 씨가 땀을 훔치며 말했다. 할인 그림이라도 경품 전시에 내볼까? 아이가 요즘 그림에 재미 붙인 것 같아서. 할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부끄러운 듯 또는 두려운 듯. 그때 박서진이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캔버스 하나를 펼쳤다. 놀랍게도 할인이 그린 옥상 풍경을 자신의 정교한 방식으로 재현해온 것이었다. 할인의 자유로운 선들을 박서진만의 정밀함으로 다시 그려낸 작품이었다. 무단 벽화는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지우기 전에 충분히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다. 박서진은 내 오른손의 장갑을 흘끗 보더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미나린 양, 네가 누구에게 배우든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러나 예술은 규정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입시를 가르치지만 내 그림에서 호흡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가 나영 씨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정나영 씨, 아이에게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입시 포트폴리오 말고 개인 작업을 허락해 주십시오. 대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현장이 술렁였다. 나영 씨가 주저하며 물었다. 한 달 뒤에 뭘로 증명한다는 거죠? 입시 준비도 바쁜데. 시청 야외 전시 공모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부문에 중학생도 참가 가능합니다. 통과하면 장학재단 추천장을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깊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장갑을 벗었다. 흉터로 울퉁불퉁한 손등 위에 오후 햇빛이 번졌다. 사람들이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할인에게 선을 듣는 법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서 의외로 진심이 느껴졌다. 함께 해보죠. 입시 기술은 제가, 호흡은 선배님이 맡아주세요. 나영 씨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작게 말했다. 한 달만요. 정말 한 달만. 그날 이후 우리는 옥상이 아닌 지하 커뮤니티룸에서 공식적으로 작업했다. 박서진은 입시에 필요한 기술적 완성도를, 나는 공기와 호흡의 리듬을 맡았다. 나영 씨는 분식집 문 닫는 시간을 조금 늦추면서도 김밥을 싸서 가져왔다. 처음엔 어색했던 삼각 협력이 차츰 자연스러워졌다. 박서진은 생각보다 열린 사람이었다. 입시 위주의 지도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할인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도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기법은 가르칠 수 있어도 숨은 가르칠 수 없더군요. 도윤 씨가 가진 건 제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도 결과만 보게 됐어요. 할인은 두 가지 세계를 오가며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갔다. 박서진에게는 정확한 기법을, 나에게는 자유로운 호흡을 배우며 둘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갔다. 한 달이 흘렀다. 할인의 작업은 시청 공모 예비 통과를 받았다. 최종 전시는 아직 남았지만 벌써 의미 있는 성과였다. 단지 게시판에는 작은 포스터가 붙었다. 도시의 밤, 숨쉬는 선 미나린 개인 작업 프리뷰. 포스터 앞에서 할인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작은 온기가 따뜻했다. 아저씨, 옥상의 그 파도. 언젠가 다시 그릴 수 있죠?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림은 지워져도 우리는 다시 그릴 자리를 찾는다. 벽이 없으면 종이에, 종이가 없으면 마음에. 경비실 창밖으로 새벽이 번지고 있었다.
어둠과 빛이 바뀌는 경계, 가장 좋은 선이 태어나는 그 시각. 나는 장갑을 다시 끼고 첫 순찰을 나섰다. 이제 이 길은 도망이 아니라 돌아온 길이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되찾은 길. 화가로서의 나는 끝났지만 선을 듣는 법을 전해주는 나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한 아이가 자신만의 선을 찾아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연필 소리는 이제 달랐다. 마음을 긋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잇는 소리였다. 절망의 선이 아니라 희망의 선을, 닫힌 창문이 아니라 열린 문을 그리는 소리였다. 나는 순찰을 계속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형광등을 켤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신호가 아니었다. 새로운 선이 태어날 시간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였다.